자, 오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흐름을 좀 보자면요.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급 흐름, 예전의 광세장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한 2조 정도 샀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은 5조 팔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관은 약간 똔똔 비슷한데 한 1조 조금 안 되게 샀는데 좀 특이한 거는 금융투자에서 4조 원 넘게 샀거든요. 근데 금융투자는 대부분 ETF 자금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장은 ETF 자금 약간 좀 퇴직연금 쪽에서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2022년, 2021년 동학개미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개별 주식,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중심이었고 그래서 예탁금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왔던 국면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기관, ETF, 그다음에 그 주식형 펀드 자금, 요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지금 올해 들어서 그 주식형 펀드 자금으로 14조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한 83조인가 84조인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월로 치면은 한 달에 한 7조, 8조 요 정도로 들어왔던데 지금 보름도 안 돼가지고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14조가 들어왔으니까 두 달치가 그냥 보름 만에 들어왔으니 엄청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수급에 있어서는 핵심은 뭐 외국인이 조금 사는 건 있지만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열심히 사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달 들어서는 조금 파는 모습이고 현대차도 의외로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은 기관화 장세, 퇴직연금 ETF 장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ETF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시사점이 있습니까? 뭐 건강하게 오른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ETF도 사실은 뭐 매일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퇴직연금 자금은 약간은 조금 그 개별 종목을 사는 거랑은 조금 성격은 약간 좀 다르긴 하거든요.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맞습니다. 오래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저희가 확실히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약간 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흥분한 듯한 모습들이 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시장의 어떤 질적인 측면, 수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의 여력들 힘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저희 국내 시장에서 이미 지분 보유율이 36%, 37% 가까이 들고 있는데요. 40%를 넘었던 적은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더 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 힘이어야 한다. 근데 우리 힘인데 조금 더 중장기적인 자금의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 주식 시장이 뭐 저희는 이제 5천이 오늘 가냐 내일 가냐 이게 관심이긴 하지만 뭐 오늘 가고 내일 안 가도 충분히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조금씩 비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런 퇴직 자금 같은 것들이 꾸준히 들어와주면서 상방으로 계속 강하게 간다 이런 평가도 나오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체질 변화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 상승률이 미국을 압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작년에도 그랬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추격하는 랠리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어떤 체질 자체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올랐었던 부분들은 작년에 커버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024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맨날 우스갯소리로 정말 꼴찌에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였었죠. 그랬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랬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대략 한 76% 정도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탑 티어에 들어가는 1등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대략 뭐 한 6% 올랐으니까 76% 오른 거에 16% 정도 올랐으니까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못 올랐었던 걸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연기금의 어떤 투자라든지 우리가 이제 DC형 퇴직연금에서 투자 이런 것들은 체질 개선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만약 주가 꺾이면 뭐 12여일 만에 이제 연속 상승 이제 꺾이는 건데 어제 우리은행에서 나온 자료가 상당히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가 10일 연속해서 올랐었던 것을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니까
총 5차례가 있었습니다. 10연속 올랐었던 네. 경우가 5차례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대략 많이 올랐었던 게 한 12일, 10일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끝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단 한 번 2019년 1월 달을 제외하고 4번 연속 네. 단기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 조정을 받은 폭이 작게는 한 2, 3일, 네. 길게는 7, 8일 정도였고요. 그리고 다시 랠리를 펼쳤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네네네. 부분들인데 이번에 고객예탁금이 90조가 넘어선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뭐 체질의 변화, ETF의 변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조정은 뭐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과거 사례에 따라서 이번에도 단기 조정 이후에 주가의 상승. 더군다나 영업이익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이 잘 나올 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점에서 보면 쉽게 랠리가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사례가 또 반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 가고 있는 배경들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부터는 변수를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낙폭을 약간 줄이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요. 어쨌건 5천선은 조만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5천 돌파 이후에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1번은 단기 조정 국면에 돌입할 것이다. 2번은 아니다. 상승 흐름은 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 치면요.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십니까? 2월은 좀 쉬지 않을까. 일단 조금 쉴 예. 것이다. 예. 3월부터 좀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상승의 속도는 조금 더디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뒤에 약간 오르긴 오르겠지만 지금처럼 급하게 오르는 건 아닐 것이다. 서영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일단 좀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자꾸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상무님도 서두에 지금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너무 선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는 게 1월 효과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월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1월 달에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효과다라고 지금 보면 어쨌든 뭐 다 올해 뭐 반도체가 200조 달성할 거다, 로봇도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1월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보통 2, 3월을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월을 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월, 4월에 이제 배당 또 들어오고 4월 달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삼성전자 1분기 이제 잠정 실적부터 시작하면서 비수기인 삼성전자가 과연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땡겼느냐에 따라서 또 실적 장세로 또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정이다라기보다는 3월까지는 이런 어떤 들숨 날숨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본격적인 랠리는 그런 것들이 조정 이후에 4월부터 좀 피곤한 장을 보내고 4월 달 잠정 실적서부터 다시 한번 랠리가 땡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단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무님께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의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뭐 당연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10월달에 이제 저도 아까 전에 이제 코스피가 19.9% 올랐던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코스피가 한 달 만에 한 20% 오르는 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늘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80년대 이후에 월별 상승률로 보면은 그 10번이 아니라 몇 번 안 됩니다, 진짜. 저희가 이제 IMF 때 급락과 급등을 있었던 한두 차례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거든요. 근데 꼭 그러고 나면은 한 2달은 쉬었더라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네네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 또 올라가더라도 약간 한두 달은 좀 쉬었다. 근데 지금의 속도라고 보면은 이제 진짜 연간으로 보면 거의 월별로 보면은 거의 20% 넘는 정도의 속도니까 지금은 조금 기울기가 약간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수를 살펴볼까요? 일단은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유럽 증시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덴마크 증시는 또 많이 빠졌고 그 배경을 보면 역시 그린란드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쪽에다 보냈다는 그 서한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노벨 평화상 안 줘가지고 그린란드를 자기가 직접 통제해야겠다. 뭐 노벨 정신 승리상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린란드 변수가 시장에 계속 압박이 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갈라파고스 증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문제라든지 뭐 이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지금 그와 상관없이 간다라는 거죠. 그와 또 상관없이 가는 것이 지금 이제 반도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네네네. 확실한 어떤 변수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그러한 것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가 안 열렸다 하더라도 뭐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증시를 다 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조정이 좀 나오는 거지만 그게 이제 결정타라고 저는 보기는 어려울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증시 내에서 수급과 그다음에 지금 매도가 나오는 분들은 행복한 매도죠. 어떻게 보면 익절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행복한 매도를 하는 거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반도체 관세 100%또 들고 나왔거든요. 이거 우리 반도체 예전 같았으면 타격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한 공급자 우위의 국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디램 거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평택하고 뭐 그 판교에 이제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와서 제발 좀 팔아주세요. 디램 좀 주세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디램 거지다라는 얘기도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공급이 엄청 딸리는 그래서 지금은 갑과 을의 관계가 살짝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약간 당분간은 이게 이제 또 반도체라는 게 뭐 한두 달 공장 지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거다라는 확신 내지는 믿음이 분명히 좀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트럼프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 그다음에 러트니 장관의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어쨌든 공급망을 미국 내에 가다 두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알겠어요. 네. 예. 그리고 근데 저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저희가 이렇게 그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당분간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뭐 공급도 지금보다는 덜 타이트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좀 지켜줄 거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수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 공동화 씁쓸하지만 이런 공동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엇갈려 있고 혼재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의 어떤 가치 그다음에 주주들의 가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이 지켜주는 쪽에 서 있는 산업들은 더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또 하나의 변수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통화 정책과 환율 이런 것들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지금 통화 정책이 지난달에 나온 걸 보니까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하고 금리 인상까지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변수가 안 됩니까? 일단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성모님이 내신 리포트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서 보면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일단 지금 환율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워낙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환율 문제도 지금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외부 변수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과연 그것을 신경 쓰느냐 안 쓰느냐 관심을 놓고 보면 지금 투자자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주가가 더 올라가고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과열 국면이고 흥분 국면인 것 같은데 파티가 이게 종막에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국면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추웠습니다만 눈이 덮이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상태고 눈이 녹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겠습니다만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뉴스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게 되면 시장을 못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대 있을 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눈이 내리면 참 이쁘지만은 눈이 내려서 쌓이면은 이게 눈인지 하얀 똥인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군대적 생각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변수를 보자면요. 역시 정책적인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21일에 3차 3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선다. 정책적인 어떤 이슈들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어쨌든 이것 때문에 작년에 코스피가 70% 이상 올랐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도 판은 깔아줬
약간의 계기는 됐다. 계기는 됐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어쨌든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의 고질적인 공급 확대의 문제, 네. 주식의 공급이 너무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는 방어해주는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끝으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꿈의 5000p 카운트다운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늘은 약간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받아서 4860선인데 소장님 5000선 언제 넘을 것 같으세요? 이번 주에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점의 문제이지 5,000포인트는 정말 뭐 손만 닿으면 달 수 있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좀 아껴 먹는 듯한 느낌을 오늘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크에 있는 딸기 마지막에 먹는 그런 느낌으로.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무님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요거는 다 마지막 질문이라서 그냥 재미삼아 가볍게 질문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고 모레? 네.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장 초반에 그 약간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오후에 막 오르고 이런 흐름들도 있었잖아요. 오늘은 그건 좀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좀 유럽 시장이 많이 빠졌고 미국 시장도 이제 그 영향을 약간은 좀 받을 거라 오늘 당장 치고 올라가기는 좀 쉽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끝나고 나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또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잘 나가는 시장에 트럼프가 또 침을 한번 뱉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그리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코스피 시장 긴급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야노 공장먼지